온도와 열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도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겁니다. 뭐 몇 도씨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온도는 과학에서 주로 섭씨 온도랑 절대 온도를 써요. 섭씨 온도는 1기압에서 물이 어는 온도를 0도씨라고 하고 끓을 때를 100도씨라고 한 다음에 100등분해서 정하는 게 섭씨 온도예요.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이 섭씨가 셀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말로 하면 섭씨야, 섭씨. 성이 섭이야, 섭. 그래가지고 섭씨 온도가 되는 거고, 화씨 온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화씨 온도. 화씨 온도는 파레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정한 건데, 화씨 온도는 이제 32도 F에서 212도 F. 그러니까 물이 얼 때를 32도 F로 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은. 셀시우스는 0도씨로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제 이건 정하기 나름인 건데, 이 사람이 정한 거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화씨 온도는 근데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많이 써요. 화씨 온도는. 섭씨 온도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고, 우리나라는 섭씨 온도 쓰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과학에서는 절대 온도라고 하는 개념인데, 절대 온도는 이제 마이너스 273도씨일 때가 0켈빈, 0켈빈이라고 읽어. 켈빈이라고. 0켈빈. 0K가 아니라 0켈빈이라고 읽어주시고, 하여튼 0켈빈일 때 모든 물질들이 운동이 정지를 해요. 예. 모든 물질의 운동이 정지를 합니다. 그때의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예요.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정한 건데 0도씨가 되면 273켈빈이 돼요. 요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워도 되는데, 하여튼 가장 낮은 온도가 마이너스 273도씨고 요거를 뭐 다른 말로 절대 0도라고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자가 정지하는 그런 온도가 되겠고요. 자, 모든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입자는 스스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왜냐면 적어도 0켈빈 이상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운동을 합니다. 항상. 그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은 거고, 입자 운동이 둔할수록 온도가 낮은 거다. 에너지가 적은 거다.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활발하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온도가 높으면 입자가 활발하다.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온도가 올라갈수록 입자 운동 활발해지는데, 그림 잘 보셔야 됩니다. 온도가 높은 애가 더 활발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꼬리가 더 많아. 더 활발하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면 입자 사이의 거리도 더 멀어져요. 여기보다 좀 더 멀어져요. 온도가 높으면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집니다. 그 밀도가 작은 애가 주변보다 더 가볍기 때문에 이제 뭐 상승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아무튼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 활발하다.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잉크가 퍼져 나가는 게 더 잘 퍼져 나가요. 입자 운동 활발하니까. 둘 다 확산이긴 한데 확산 속도가 뜨거운 물에서 확산 속도가 더 크죠. 예. 뜨거운 물에서 확산 속도 더 크다. 더 활발하다. 아실 것 같죠? 어려운 거 없죠? 예. 모든 물질은 스스로 끊임없이 운동하는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입자 운동 활발할수록 온도가 높고, 입자 운동 둔할수록 온도가 낮다. 칸 채워보시고, 칸 채우세요. 읽으시면서.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낸다. 맞죠?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서 소금이 더 잘 녹는 이유는 뜨거운 물의 입자 운동이 둔하기 때문이다. 아니지.
물체를 가열할 때 온도가 변하고 두드릴 때 온도 변하지 않는다. 틀린데 이게 두드려도 온도가 변해요. 온도가 올라가요. 뭐 망치질을 막 하잖아? 그 망치가 뜨거워져요. 입자운동 활발해지면서 뜨거워집니다. 물론 이제 뭐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이런 것도 있는데 두드려도 온도 변합니다. 예. 입자 운동 상태를 나타낸 거 온도 높은 애 누구야? B죠. B. 넘어가시고 열에 대한 정의는 없네.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거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뭐 하여튼 열도 에너지인데 뭐 요렇게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자, 전도. 근데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게 되어 있고요. 열의 이동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 전도는 이웃한 입자들이 연속적인 충돌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인데 주로 이제 전도는 고체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여기를 가열을 해요. 그럼 얘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 근데 얘가 활발해지면 옆에 있는 애도 활발해지고 이렇게 차례차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차례차례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요 물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고 열이 이동하는 거예요. 열이. 물질이 이동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은 이동하지 않고 열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죠. 고체에서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간 부분에 입자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웃한 입자운동이 전달되어 열이 점차 이동한다. 아무튼 고체에서는 물질은 이동해 안 해? 물질은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하는 건 아니어도 제자리에서 진동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달이 되고 전도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얘는 고체죠. 고체. 뭐 냄비라던가 컵을 뭐 손으로 만지면 손에 있는 열 에너지가 컵으로 전도가 돼서 손이 차가운 걸 느낀다던가 뜨거운 국에 국자를 넣으면 국자 손잡이 부분까지도 따뜻해진다던가 얼음 속에 생선을 보관하면은 생선의 열 에너지가 얼음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생선이 차가워져서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다던가. 근데 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게 중요해. 은이 제일 전도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구리, 알루미늄, 철 이런 금속 물질들이 전도가 잘 되고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나무 아니면 여기 공기 하나 쓸게요. 공기 이런 거는 전도가 잘 되지 않아요. 공기층이 있는 거는 열 전도가 잘 안 돼가지고 열의 이동을 막거든요. 근데 이제 은은 좀 비싸니까 구리는 열 전도가 잘 되잖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밥솥 선전할 때 뭐 구리로 만든 밥솥을 썼다 우리가. 그래서 밥이 더 잘 된다. 뭐 쿠쿠 뭐 이런 거 선전하거든요. 구리가 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열이 전달돼서 밥이 더 잘 되는 거 맞아요. 구리 이런 거에 열 전도율이 더 높다. 대류, 액체나 기체는 입자가 직접 이동하는 거야. 입자가 직접. 이게 복사도 직접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복사는 열이 직접. 대류는 이 입자가 직접 이동해서 입자가 이동해서 열을 전달해 주는 게 대류고 복사는 그런 입자 이런 거 상관없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예요. 열이 직접. 조금 내용이 다르죠. 아무튼 대류는 기체나 액체는 막 스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뜨거워지면은 입자운동 활발해지면서 주변보다 밀도가 낮아지니까 얘가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뜨거운 애는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차가운 애는 밀도가 커서 하강을 해.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따뜻해져. 예, 아래쪽을 가열하면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냄비가 들어간다라고 무조건 전도가 아니야. 아까 전에 전도의 예에서 냄비 전체가 뜨거워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냄비가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읽고 문제 풀어서 틀리지 말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냄비는 가열을 해, 아래를. 그럼 여기 전도가 돼서 냄비가 따뜻해진다. 이런 소리고, 대충 읽지 말라는 거야. 이 밑에는 아랫부분을 가열하면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이거는 대류고, 냄비 들어간다라고 무조건 전도 아니고, 냄비 안에 있는 물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이건 대류라는 거죠. 에어컨을 켜면 실내 전체가 시원해진다. 찬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는 거, 대류. 보일러를 켜면 실내 전체가 따뜻해진다. 난로를 켜면 난로 앞이 따뜻하다. 뭐 요런 보기가 있어요. 난로 앞이 따뜻하다. 난로에 손을 가까이 하면 따뜻하다. 난로 들어간다라고 무조건 대류 아니고, 난로를 켰는데 방안 전체가 따뜻해진다. 이러면 대류인데, 난로 앞에 손 째고 있으면 복사열이 오는 거기 때문에 복사예요. 자, 그래서 전도, 대류, 복사 지금 배우고 있고, 복사는 열이 직접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질이라고 하는 게, 매질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달해주는 물질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태양에서 오는 열이 지구로 직접 와요. 요 중간에 뭐 없잖아. 진공 상태잖아. 우주. 여기 요 끄트머리에서야 뭐 공기가 있겠지만, 아무튼 이거는 복사 형태로 오는 거야. 복사. 복사. 이런 걸 복사라고 해요. 난로 앞에, 난로 켜면은 여기가 이 열선에서 복사선이 와가지고 따뜻해지는 거야. 오븐을 이용해. 오븐 안에도 열선이 있어. 열선. 복사선이 뭐 데워주는 거예요. 오븐에 넣고 요리를 하고. 이런 거는 그늘에 있으면 햇빛이 차단되어 시원하다. 근데 복사선을 막아주는 거죠. 복사가 안 되는 거죠. 자, 전도, 대류, 복사를 비유할 때 요거를 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공이 직접 이렇게 이동해 가면은 복사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전달해주면 전도고, 그쵸? 얘가 직접, 물질이 직접 이동을 시켜주면 뭐야? 대류고.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비유하는 거. 자, 무모란 이웃한 입자들이 연속적인 충돌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전도를 의미합니다. 액체나 기체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 열이 이동하는 것이다. 대류를 의미하죠.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 복사라고 쓰시면 복사. 냄비 아래쪽을 가열하면 대류에 의해 냄비 전체가 뜨거워진다. 이게 좀 그러네. 이거 X로 해야 되나? X로 되어 있네, 그쵸? 근데 이거는 이건 냄비 그 쇳덩어리를 의미하는 거여서 그런 겁니다. 그쵸? 이거는 전도라고 보세요. 전도에 의해. 태양열은 복사에 의해 지구로 전달되는 게 맞고요. 차가운 물이 담긴 컵을 만지면 전도에 의해 손이 차가워지는 것 같고요. 에어컨 켜면 대류에 의해 실내 전체가 시원해지고, 난로와 사람 사이에 물체를 놓으면 복사에 의해 전달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다. 이렇게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나, 아니면 이거 있지, 이거 따뜻한 게 뭐 이렇게 가고, 이거 둘 다 이거 대류고요. 요거는 이제 이 쇠 꼬챙이를 따라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고,
요거는 열이 직접 이동하는 거여서 요거는 복사라고 쓰시면 되고, A는 복사죠, 그쵸? C는 전달, 전도. 물질이 직접 대류 하시면 됩니다. 할만하지요? 넘겨서 열의 효율적 이용. 자, 냉방기는 차가운 공기가 나오니까 위쪽에 설치를 해야지 찬 공기가 아래로 이렇게 쓸고 내려가면서 시원하게 해주죠. 그래서 냉방기는 위에 설치하는 게 맞고요. 난방기는 따뜻한 공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 따뜻한 공기가. 그러니까 따뜻한 난로를 위에다가 설치를 하면 위에만 따뜻해. 왜냐면 따뜻한 공기가 위에 머무를 테니까. 한참 있다가 따뜻해지겠죠.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좋고,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다. 왜냐면 대류를 이용하는 거고요. 밑에 설명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을 단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열이 잘 될수록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야 할 때는 단열을 시켜야 되는 거야. 뭐 냄비 이런 거는 단열시키면 안 되지. 냄비는 열을 빨리 전달해 줘 가지고 음식물을 데워야 되잖아. 그런 건 단열하는 게 아니고, 뭐 보온병이라던가 따뜻한 물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근데 보온병에 안 담고 그냥 따뜻한 물 담가 놓으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 가니까 금방 또 이제 차가워질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열의 이동을 막는 게 좋은 건데, 보온병은 진공으로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일단. 진공으로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은 전도와 대류를 차단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진공이 아니면은 스티로폼이나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하여튼 진공으로 있는 게 전도와 대류를 차단할 수 있으니까 제일 좋고, 은으로 도금한 유리벽이라고 써 있어. 은으로 도금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반짝반짝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거야. 반짝반짝한 애들은 복사선을 반사를 해요. 그래서 은도금을 하면은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해. 그리고 전도, 대류, 복사를 다 막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보온병이 제일 좋은 보온병입니다. 그 다음에 마개도 이중으로 마개를 하면은 전도에 의한 열의 이동을 또 차단할 수가 있어요. 마개를 뭐 금속을 쓰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같은 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잘 안 되게끔. 단열재는 주로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공기는 전도가 잘 안 일어나. 여기까지 나는 튼튼하게 뭐 집을 지어야지, 그래서 여기도 다 벽돌로 할 거야 이러면은 벽돌 타고 열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스티로폼을 넣는 거는 잘 무너지지 말라고 넣는 게 아니라 열 에너지가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전도가 잘 안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에 의한 열을 차단하는 겁니다. 단열재, 스티로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창이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 공기층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기가 전도를 잘 안 시키는 물질이기 때문에 열이 잘 빠져나가는 걸 막아요. 근데 열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 것도 좋은 거고, 여름철에는 열이 들어오는 걸 막는 것도 좋은 거야. 겨울철에도 좋은 거고 여름철에도 좋은 거예요, 단열을 시키면. 자, 옆에 이제 얘들을 자꾸 읽어 두셔야 되는데, 아이스박스는 스타이로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 전도에 의해 열이 이동하는 걸 막는다. 소방관의 그 소방관복은 단열이 뛰어난 특수 소재로 되어 있다. 방한복은 주로 솜이나 털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층에 의해서 열이 이동하는 것을 막는다.
패시브 하우스라고 하는 건 이제 단열 효과를 높인 주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또는 여름철에는 열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짓는 겁니다. 옥상 같은 데다가 풀 같은 거 심는 게 좋아요.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게 단열 효과가 있어요. 옥상에 정원을 만드는 게 유리창, 단열재, 햇빛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외부 차양을 이용해 집을 짓는다. 그렇게 집을 지을 거면은 패시브 기능이 있도록 짓는 게, 단열 기능이 있도록 짓는 게 좋겠습니다.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하시고 난방기는 아래쪽에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란 열의 이동 막는 거 단열이죠. 단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난방기 아래쪽에 설치하는 게 따뜻해지게 하는 거고요. 냉방기는 위쪽에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X. 전도대를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적을수록 단열이 잘 된다. 맞죠? 텀블러의 이중벽과 진공 공간 사이에 전도와 대류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한다. 맞습니다. 스타이로폼은 복사에 의한 열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이에요. 전도에 의한 열의 차단이고, 열을 이동하는 것이냐, 이중막에는 전도가 잘 안 되게끔. 이중막에 물어봤구나. 이중벽에 여기 진공이 있으면은 전도 대류. 음도금은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을 차단하는 겁니다. 내용을 빨리 해봐. 열평형도 있네. 열평형. 열평형을 먼저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하여튼 열이라고 하는 거 항상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열량은 이동한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하는 열의 양을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량의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를 쓰고, 1칼로리라는 뜻은 물 1g을 1도 높일 수 있는 열량을 말해. 그럼 1kcal는 1000칼로리인데 1kcal는 1kg의 물을 1도씩 높이는 열의 양. 그럼 1kcal가 됩니다. 1kcal가 1000칼로리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보통 음식물에 몇 킬로칼로리다 이런 게 써져 있잖아요. 밥 한 공기가 한 150킬로칼로리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밥 한 공기 먹으면 물 1kg의 물이 있잖아. 그걸 한 150도씨 정도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열 에너지 나온다라는 거. 많이 나오는 거지. 밥 먹으면. 열 평형. 온도가 다른 물체가 접촉했을 때 열이 이동하여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열평형 상태라고 하고요.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이 더 뭐가 활발하잖아요. 얘가 고온이야, 고온. 얘가 저온이고,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여기 꼬리가 3개씩 그려져 있죠? 그럼 이게 온도 똑같다라는 의미야. 열평형에 도달했다라는 거죠. 온도가 높은 애랑 낮은 애랑 이제 접촉을 하면 높은 애는 낮아지고 낮은 애는 높아지다가 열평형에 도달하는 거고, 중요한 게 이때 얘가 잃은 열량과 얘가 얻은 열량은 항상 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데. 자, 아무튼 온도가 높은 물체는 열 에너지를 잃어서 입자운동 둔해지면서 온도 낮아질 것이고요. 온도가 낮은 애는 열을 얻어서 입자운동 활발해지고 온도가 높아진다. 근데 그렇다라고 나중에 역전되는 건 아니고, 온도가 똑같아지면은 더 이상 열이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말 중요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잃은 열의 양과 온도가 낮은 물체가 얻은 열의 양은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건데, 얘가 잃은 만큼 얘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거고요. 열평형에 냉장고에 음식 보관하면은
냉장고가 차가우니까 자꾸 열 에너지를 빼앗기기 때문에 음식물도 차갑게 보존이 되는 거고, 겨드랑이에 체온계를 넣으면 일단은 겨드랑이가 더 뜨겁죠. 그러면 겨드랑이 열 에너지가 체온계로 가니까 체온계가 올라가서 체온이 측정이 되는 거고, 차갑게 보관을 해야지 뭐 얼음에 의해서 열 에너지 자꾸 뺏어가니까 차갑게 보관되는 거고, 뜨거운 계란 차가운 물에 넣으면 식는다 이런 거는 계란에서 찬물로 열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식는 거죠. 열이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에너지이다. 무엇은 온도 차에 의해 이동한 열의 양, 열량. 단위는 칼로리나 킬로칼로리 단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가 접촉했을 때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는 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거고,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했을 때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높았었던 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란에 뜨거운 계란 차가운 물에 넣으면 계란의 열이 물로 이동하는 거 맞죠? 계란이 더 뜨거우니까. 가는 원래 고온이었던 애고요. 나는 저온이었던 애인데 이거는 열 평형에 도달한 거죠. 열 평형에 도달한 겁니다. 열 평형 상태라고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자, 이 뒤쪽에 있을 것 같아요. 대표 유형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맞춰보고. 또 안 되네. 자, 보면 아셔야죠. 요거는 이제 액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액체고, 요거는 고체고, 요건 기체고. 자, 물체 온도는 다가 제일 높으니까 다가나 이거 맞네요. 입자 운동도 지금 다가나 맞고. 열도 다가나가 제일 맞는 거고요. 예. 거리도 다가나가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번이고. 그 다음에, 자, 햇빛을 이제 양산을 쓴다. 이건 복사죠, 복사를 막는 거고. 숟가락 뜨거워지는 건 전도고. 물을 끓이면 전체적으로 따뜻해진다. 대류 맞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건 복사입니다. 이게 사람한테서 적외선 복사선이 나와요. 사람한테서 사람이 많은 곳에 있으면은 사람한테 나오는 복사 열 때문에 훈훈함을 느끼는 겁니다. 답은 1번이고. 이거 과학적인 거예요? 뭐가? 어느 게 비과학적인 거예요? 그래요? 훈훈함. 네. 이런 의미 이것 때문에. 네. 그런가? 하여튼 뭐 따뜻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뜻함. 그런 용어가 좀 그러긴 하다.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하다. 그 다음에 1은 전도고, 그쵸? 2는 대류, 3은 복사. 전도, 대류, 복사. 3번 답이고. 그 다음에 따뜻한 물에
열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을 막는 거고요. 옳지 않은 거. 응도금은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는 게 맞고요. 자, 복사에 의한 열의 이동만 막을 수 있다. 그건 아니죠. 왜냐면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전도와 대류에 의한 것도 막게 됩니다. 답은 3번이고. 자, 요거는 이제 단열 효과가 누가 좋냐, 뭐 이런 거고요. 지금 차가물이었는데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얘는 많이 높아졌네요. A는 아무것도 감싸지 않았을 때는, 근데 요게 제일 조금 올라갔네. 단열 효과가 가장 큰 거는 지금 알루미늄 호일이네요. 의외네. 알루미늄 호일이 이제 사실 복사에 의한 열 에너지를 막는 거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하여튼 얘가 제일 조금 올라갔네. 하여튼 이 고르긴 해야 되고, 알루미늄 호일 골라야 되고요. 자, 알루미늄 실험 결과에 대한 거, 온도 변화가 적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은 거고, 생수통을 감싼 물질 열의 이동을 막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20분 후 가장 온도 변화가 큰 생수통은 A일 것이다. A 맞는 것 같아요. 지금 A가 제일 많이 변했죠? 5번 답이고요. A는 아무것도 그래도 뭐 그래도 아무것도 안 썼어. A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네. 그래도 A가 제일 높지 않아요? 그래도 A가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요런 애들 이제 단열 효과가 있는 애들을 지금 실험하는 거니까 A는 없었네. 5번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난방기는 A 아래쪽에, 그 따뜻해진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난방기는 A 위치에,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고 B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다. 2번 고르시면 되겠고. 자, 다음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인데 A에서 B로 이동하면 온도는 A가 높은 거예요. B에서 D로 이동하면은 온도는 D가 높은 거야. C에서 A로 이동하면 온도는 C가 더 높은 거예요. 온도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 D에서 E로 이동하면 온도는 D가 더 높은 거예요. 가장 높은 애는 C가 되겠네, 그쵸?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열은 A에서 B로 이동하는 겁니다. A와 온도 변화는 같다. 이게 요거를 이제 비열이나 이런 거 좀 배우면 좀 아는데, 얘는 온도가 몇 도 변했어요? 30도 낮아졌죠. 얘는 10도 올라갔지. 온도 변화가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열량은 같은데 온도 변화가 같지는 않아. 이게 양이 달라서 그래. 양이 달라서. 이거는 지금 B가 더 양이 많아. B가 양이 더 많습니다. 온도 변화가 적은 애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의 양은 같은데 온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열 평형 온도는 지금 30도고요.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다르다. 같은 겁니다. 시간 지나면 열의 양에 이동하는 양이 감소할 때 맞는데, 얘는 처음에는 온도가 팍팍 내려가다가 나중엔 조금씩 내려가는 이유는 열의 이동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 온도 차가 별로 안 나니까 열의 이동량이 감소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하나 있을 거예요. 기본 문제 좀 많네. 그래도 빨리 해봅시다. 1번부터 30번까지 빨리 해보시고, 1번부터 30번까지 빨리 해보세요. 이거는 틀린 것만 좀 설명할게요. 답을 맞춘 다음에 틀린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답만
번만 불러주시는 거죠? 예. 1번에 1, 2번 4, 3번 3, 4번 3, 5번 5, 6번 2, 7번 3, 5, 8번 1, 9번 5, 10번 1, 11번 5, 12번 1, 13번 4, 14번에 4, 15번에 5, 16번 5, 17번 1, 18번 2, 19번 3, 20번 1, 21번 4, 22번 5, 23번 3, 24번 5, 25번 3, 26번 1, 27번 4, 28번 3, 29번 2, 30번에 5. 틀린 거 얘기해 보세요. 8번이요. 그거 틀려? 8번은 가는 기체고요. 이거는 뭐 액체라게 보기는 그런데 그냥 액체라고 생각해도 되고 고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자, 아무튼 온도 가장 높은 가고 다가 가장 낮죠. 가장 활발한 거 다 아니죠. 다는 기체는 적어도 기체는 아니지. 이거는 입자가 질서 있게 있잖아요. 1번이고 그 다음에 20번. 7번. 잠깐만, 7번 먼저 하고. 옳지 않은 거. 이게 요 개수를 보셔야 돼요. 여기 3개고 얘는 2개잖아요. B가 온도 더 높은 겁니다. A보다 B 온도가 높은 게 맞고요. 입자 운동 둔할수록 온도가 낮다 맞고. A와 B를 접촉하면은 얘가 지금 고온이잖아, 고온. 저온이고. A의 온도 낮아진다 틀렸죠. A는 이제 온도 높아질 거고요. 자,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 활발한 정도 나타내는 거 맞고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A의 입자 운동은 B의 입자 운동은 더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똑같아지는 거. 열 평형에 도달하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번. 네. 자, 열의 이동 방법과 냉난방 기구의 효율적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으로 고른 것은 열의 도움, 물질의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거 복사라고 하고 대류로 빠져나가는 열을 막기 위해서 바닥에 스타이로폼 단열재를 설치한다. 근데 대류가 아니라 이제 이건 전도. 스타이로폼이 전도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도를 막는 거고 효율적 냉난방을 위해 냉방기는 위쪽, 난방기는 아래쪽. 1번이 답이고요. 또 없어요? 없으면은 그만하고 쉬었다 가겠습니다.